자, 우리 이번 시간은 가스계에 관련된 가닥수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가스계라고 하는 거에는 CO2, 할론,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출제가 될 때 뭐가 나오든지 간에 그냥 다 똑같이 가스계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가닥수는 그냥 동일하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가스계는 가팔5라고 외울 거예요. 가팔5. 8가닥이 가장 기본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구역이 늘어날 때마다, 다시 말하면 수동조작함이라고 하는 것이 늘어날 때마다 5가닥 이 추가가 될 겁니다. 자, 그럼 그 내용을 가서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도면을 좀 보겠습니다. 자, 도면에 나와 있는 그 도시 기호들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끝에서부터 하나씩 가보겠습니다. 자, 가장 위에 가서 보게 되면 감지기 있습니다. 여기 감지기 들어가요. 이 감지기라고 하는 거는 교차회로 방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감지기 A, 감지기 B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요거 방출 표시 등이 여기 적혀져 있어요. 방출 표시 등이 있는데 이 방출 표시 등은 어디에 설치가 되는지 그 위치도 가끔 물어봐요, 시험에서. 실외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출입문 보통 상단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약재가 방사가 되면은 방출 표시 등은 불이 딱 하고 들어와요.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 실내에서 약재가 나오고 있으니까 들어가지 말아라, 문 열지 말아라 라고 알려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에 사이렌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 사이렌이죠. 사이렌. 이 사이렌이 설치가 되는 거는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곧 있으면 약재가 나올 거니까 빨리 도망가라고. 그러니까 감지기라고 하는 게 교차회로 방식으로 적용을 한다고 했죠. 감지기 A라고 하는 것이 먼저 작동을 하게 되면은 사이렌이 먼저 울립니다. 사람들을 대피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주변에 감지기 B가 또 작동을 하게 되면은 그때 신호를 줘서 약재를 터뜨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렌은 어디에 설치하냐? 실내에 설치를 함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빨리 밖으로 도망가세요라고 알려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와서 보니까 요렇게 함 들어있죠. 요거 함 뭐예요? 수동조작함. 수동조작함입니다. 화재가 발생을 했을 때 감지기가 먼저 작동하기 전에 사람이 먼저 작동을 시킬 수도 있어야 되겠죠. 빨리 약재를 터뜨려야 되니까. 그래서 수동조작함이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 여기 교차회로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여기 종단정 몇 개 들어가 있다? 2개 들어가 있다. 옴 2개, 종단정 2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구역이 여기도 한 구역이 있고 여기도 한 구역이 있어요. 또 하나의 수동조작함에 지금 방출 표시 등 사이렌, 감지기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 왼쪽도 보니까 하나의 수동조작함에 방출 표시 등 사이렌, 감지기 이렇게 연결돼 있습니다. 2개의 구역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아까 가파로라고 나왔을 때 하나가 연결된 곳이 여기가 8가닥, 여기는 2개가 됐으니까 8 플러스 5하니까 13가닥이 되겠구나라는 걸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왼쪽으로 오니까 수신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또 보니까 기동용기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이 기동용기라고 하는 거는 왼쪽에 있는 가스용기라고 적혀져 있는 게 있는데 얘가 약재가 저장되어 있는 저장용기예요. 약재 저장용기. 이 저장용기의 뚜껑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기동용기예요. 기동용기에는 질소나 이산화탄소처럼 약간의 압이 좀 들어있는 가스들이 있는데 그 가스가 팡 하고 나오는 순간에 저장용기의 뚜껑을 탕 하고 열어줍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약재들이 밖으로 자동으로 나올 수가 있게끔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동용기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보면 돼요. 간단하게 작동 순서를 말씀드리고 가닥수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감지기 하나가 먼저 작동을 합니다. 그러면 신호를 줍니다. 그래서 사이렌이 울리는 거죠. 삐 하고 울려줍니다. 물론 수신반에 있는 사람한테도 알려줘야 되겠죠. 신호 보내줄 겁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감지기 B가 2번째로 작동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진짜로 화재가 발생을 했구나라는 걸 판단을 하는 거죠. 수동조작함 신호 전달, 수동조작함에서 수신반으로 신호를 전달. 그러면 수신반에서 약재를 터뜨려줘야 되겠죠. 기동용기한테 신호를 전달해요. 근데 기동용기는 진짜 용기거든요. 그래서 기동용기에 붙어있는 솔레노이드 밸브한테 연락을 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솔레노이드 밸브가 작동하기 때문에 기동용기 뚜껑이 열리는 거고 거기서 나온 압들이 저장용기 가서 뚜껑을 쳐버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표현이 되어 있지 않지만 원래 선택 밸브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선택 밸브. 이 선택 밸브가 관을 막고 있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가스계는 절대로 새어나와서는 안 됩니다. 사람한테 너무나 안 좋은 영향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동용기에는 압이 나올 때 선택 밸브도 오픈을 시켜줘요. 배관이 열려야 약재가 지나가니까. 그래서 얘 열어주고 얘 열어준다. 그래서 저장되는 약재가 다시 쭉 나와서 방사가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원래 작동 순서예요.
그러면 이제 가닥수를 또 하나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끝에서부터 하나씩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쉽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감지기 A, B인데 교차회로 방식. 그럼 여기 말단은이 4가닥, 앞은 8가닥이라고 볼 수 있죠. 자, 방출 표시 등입니다. 모르더라도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방출 표시 등, 우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표시 등은 다 2가닥이었어요. 등 하나, 공통 하나.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2가닥입니다. 왜? 방출 표시 등 하나, 공통 하나. 묶어가지고 방출 표시 등 2가닥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여기 앞에 사이렌 갈게요. 사이렌 당연히 몇 가닥? 2가닥이겠죠. 그 용도는 사이렌 2가닥 혹은 사이렌 하나, 공통 하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C를 갈게요. 하나의 수동 조작함에서 나오는 선이 몇 가닥이냐? 제가 8가닥이라고 우선 위에서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왜 8가닥인지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사이렌 연결되어 있어요. 사이렌이라고 하는 것도 이쪽에 신호 수신반까지 알려줘야 돼요. 사이렌 작동시켜줘야 되니까. 그래서 사이렌 하나 선 들어갑니다. 사이렌 한 선 들어가요. 자, 그리고 방출 표시 등 연결되어 있습니다. 방출 표시 등 알려줘야 돼요. 여기 수신반에 가면은 수신반에서도 사이렌이 작동했습니다라는 걸 알려줘야 되고 방출 표시 등 화재가 났으니까 약재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라는 것도 알려줘야 되죠. 모든 것들은 수신반은 모든 설비들을 다 컨트롤해야 되기 때문에 수동 조작함이 가지고 있는 건 수신반도 다 갖고 있어야 돼요. 자, 방출 표시 등 들어가야 됩니다. 감지기 선 들어가야 되겠죠. 교차회로 방식이니까 감지기 A, 감지기 B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하냐면 이제 부착되는 거 다 끝났어요. 여기 수동 조작함을 한번 사이로 자세하게 들어가 볼게요. 자, 수동 조작함에 가면은 가장 위에 뭐가 있냐면 전원 등이 하나가 있습니다. 전원을 넣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전원 등이 있으니까 당연히 전원에 해당이 되는 플러스선 필요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됐어요. 자, 이제 마이너스라는 선이 필요합니다. 공통선이라고 명칭을 칭하는데 우리 플러스라는 선이 들어가 있으면 공통이라는 표현 안 한다고 했죠. 그럼 뭐라고 해요? 전원 마이너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겁니다. 전원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닥이네. 자, 2가닥이 그럼 또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오시면은 스위치가 2개 있어요. 여기도 스위치가 있고 여기도 스위치가 있습니다. 어떤 스위치냐? 지금 현재 우리 보고 있는 거 뭡니까? 수동 조작함이죠. 그 말은 감지기가 작동하지 않더라도 사람이 먼저 발견하면 빨리 가서 버튼 누름을 통해 약재를 방사시킬 수 있어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여기서의 하나의 스위치는 사람이 직접 기동시킬 수 있는 스위치를 말하는구나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동 스위치에 관련된 선이 하나 들어가 있어야 돼요. 기동 스위치. 기동 스위치 선 하나. 자, 그럼 요거 하나 스위치는 뭐냐면 미리 적을게요. 비상 스위치의 선이에요. 비상 스위치. 비상 스위치. 이거 비상 스위치는 뭐냐면은 자, 우리 화재가 발생하면 감지기 A 하나가 작동을 해서 사이렌 먼저 울려주죠. 사람들 막 피난을 해요. 그러다가 주변에 있는 감지기 B가 작동을 하면은 약재가 터진다고 했습니다. 근데 보통 감지기 B까지 신호가 다 전달이 되잖아요. 그러면 바로 수신기에서 기동용기로 신호를 전달을 해서 약재 터트려서 방사 안 시켜요. 안 시키고요. 사람들이 피난을 못했을 수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약간의 그 타이머를 좀 설정을 해놓습니다. 보통 한 30초 정도 타이머를 설정을 해놔요. 이렇게 타이머. 그럼 다시 감지기 하나가 작동합니다. 사이렌이 울립니다. 감지기 B가 작동을 합니다. 그럼 수동 조작하면 신호 전달이 와서 수신기로 신호 옵니다. 그리고 멈춰요. 아직 작동 안 해요. 몇 초 동안? 30초 동안. 30, 29, 28, 27 시간이 다 지나고 0이 땡 되면은 그때 솔레노이드 밸브 저장용기 약재 빵 하고 터지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 사람이 피난을 못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약재가 터지면 그 이유가 물 같은 경우는 맞더라도 사람 목숨에 지장 없어요. 근데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걔는 약재가 나오면 사람들 10초 안에 바로 사망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산소가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뉴스 같은 것들을 찾아보게 되면은 이런 약재들이 저장되어 있는 공간에 점검하러 갔다가 약재통 잘못 건드려서 약재 방사되자마자 그 자리에서 사람들 3명 이상 즉사했다라는 뉴스도 최근에 종종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위험한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먼저 밖으로 피난을 해야 약재를 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타이머가 들어갑니다.
근데 타이머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30초, 20초, 10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 가서 봤더니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대피를 아직도 안 한 거예요. 10초밖에 안 남았는데 10초 나면은 약재가 다 방사가 될 텐데 그럼 그때 어떻게 합니까? 가서 비상 스위치 따까닥하고 누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타이머가 멈춰요. 30, 20, 10까지 왔어요. 10 버튼 눌렀다. 그럼 10, 10, 10, 10, 10 유지. 손 떼면은 9, 8, 7, 6 눌렀다. 6, 6, 6, 6, 6 뗀다. 5, 4, 3, 2, 1 이렇게 다 타이머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 누르게 되는 게 비상 스위치인 거예요. 사람들이 통과지 아직 밖으로 못 나왔을 때 쓰려고. 자, 그렇게 해서 총 8가닥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수동 조작하면은요. 그래서 전원 플러스 마이너스 기동, 비상, 사이렌, 그리고 방출 표시 등 감지기 A, B가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5가닥이 추가된다고 했는데 그 추가되는 5가닥은 무엇이 되느냐? 자, 전원 플러스 마이너스는 원래 추가 안 돼요. 항상 추가 안 됐어요. 자, 그리고 여기 비상 스위치 있죠? 얘 추가 안 돼요. 그 말은 여기에서 비상 스위치 누르나 여기서 비상 스위치를 누르든지 무조건 타이머는 멈춘다라는 소리입니다. 왜냐면 이렇게 공간이 되게 넓었어요. 큰 건물이었어요. 그랬을 때 A실, B실, C실, D실, E실이 있었고 앞에 복도 쫙 있었다고 보겠습니다. 관계인이 여기 서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화재가 발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약재가 나올 거예요. 근데 내가 멀리서 바라봤는데 아직 10초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약재가 방사가 되기까지. 근데 여기 사람들이 안 나왔대. 그럼 빨리 가가지고 비상 스위치 버튼을 눌러야 되거든요. 수동 제작하면 만약에 여기 앞에 있다라는 걸 가정하에.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0m가 넘어가. 나는 100m를 10초 안에 달릴 수가 없어. 그러면 내가 달리는 과정에 약재 빵 나오니까 사람들 다 사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근처에 있는 비상 스위치 버튼을 누르더라도 무조건 멈출 수가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수동 조작함의 비상 스위치선은 다 하나로 연결을 시켜가지고 관계자가 여기서 누르던 여기서 누르던 여기서 누르던 어디서 누르던지 간에 무조건의 타이머는 멈출 수가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비상 스위치는 하나로 써요. 따로 쓰지 않아요. 그럼 기동 스위치는요? 기동 스위치는 따로 쓰는 게 맞을까요? 따로 써야죠. 여기부터 누르면은 여기서 약재 방사돼야 되고, 여기 누르면 여기 약재가 방사될 거고, 여기 누르면 여기 약재가 방사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동 스위치는 어떤 공간에 약재를 방사시킬래 다 결정을 내리는 거라서 다 따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비상 스위치는 수신기 내의 타이머를 멈추는 거기 때문에 어디서 누르더라도 무조건 멈출 수가 있어야 돼요. 나머지 사이렌, 방출 표시 등 감지기 A, B는 다 연결되는 게 다르죠. 당연히 다 따로 써야 되죠. 그래서 요거 3가닥을 제외한 나머지 5가닥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은 외우실 때 이렇게 외울 거예요. 여기다 적겠습니다. 전원 플러스 마이너스 비상 스위치. 비상 스위치. 얘네들은 추가 안 되는 거 3개 적고 시작하세요. 그리고 기동 스위치 하나 들어가죠. 그리고 방출 표시 등 사이렌, 감지기 A, B. 그래서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5가닥은 추가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D라고 하는 것을 와서 보게 되면 이 D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13가닥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내역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한번 볼게요. 전원 플러스 마이너스 비상 스위치 추가 안 되는 거. 자, 그리고 추가되는 것 기동 스위치 2가닥 그리고 사이렌 방출부터 할게요. 방출 표시 등 2가닥 사이렌 2가닥 감지기 A 2가닥 감지기 B 2가닥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 10가닥 그리고 1개, 2개, 3개, 13가닥 그래서 8가닥 플러스 5가닥 13가닥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나머지 또 추가로 우리 가서 하나씩 볼게요. 여기 왼쪽에는 어떤 게 들어가냐? 다 알아요. 여기는 이제 사람들 다 알아요. 자, 여기 볼게요. 수신반에서 솔레노이드 밸브로 신호 전달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솔레노이드 밸브에는 2가닥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우리 준작에서 했죠. 준비작동식에서. 솔레노이드 밸브 하나랑 공통 하나 들어간다는 것. 근데 우리 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수신반으로부터 먼 곳부터 우리가 개수를 세는 거죠. 그럼 여기가 아니라 2부터 해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2에 옛거 솔레노이드 하나랑 그리고 옛거 공통 하나랑 2가닥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솔레노이드 밸브 2개 됐죠. 그러면 옛거 하나 들어갈 것이고 공통은 같이 씁니다.
따라서 세 가닥. 솔레노이드 밸브 두 가닥에 공통 한 가닥 들어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세 가닥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그럼 끝났어요. 이거 내용 가지고서 이제 하나하나씩 우리가 문제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가스계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가팔오라고 하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은 가장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9번 보시면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란 말이에요. 그럼 가스계구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딱 여러분들이 문제를 받으면 가장 위에다가 뭐부터 적고 시작을 하느냐? 가스계니까 8+5야 라고 이렇게 적고 시작을 하면 되는 거죠. 가팔오니까요. 근데 뒤에 가서 우리 단을 가서 한번 볼까요? 단을 와서 보니까 감지기는 별도의 공통선을 사용합니다 라고 내용 나와 있죠. 그러면 8가닥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조건을 주어줬으니. 그럼 그 8가닥 원래 내역 한번 적어볼게요. 자, 전원 들어갑니다. 전원 플러스 마이너스. 추가 안 되는 거 하나 더 있죠. 비상 스위치. 그리고 추가되는 것 기동 스위치. 그리고 방출, 표시등, 사이렌, 감지기 A, 감지기 B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8가닥이었는데 지금 감지기라고 하는 거 별도의 공통선 쓴대요. 원래 여기 있는 감지기 여기 전원 마이너스 썼습니다. 근데 따로 간다고 하니까 감지기 공통이라고 하는 선을 하나를 더 추가를 함으로 인해서 8가닥이 아닌 9가닥부터 시작을 하는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을 와서 볼게요. 보니까 구역이 하나, 두 개로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지금 두 개의 구역에 관련된 문제를 물어본 거고, 그럼 여기 마라고 하는 것이 수동 조작값, 여기 나와 있는 수신반으로부터 가장 먼 것이기 때문에 여기부터가 9가닥부터 시작을 하는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들어가기 전에 우리 감지기에 해당되는 가닥수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아마 교재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가 삭제가 되어 있고 왼쪽 라인이 챙겨져 있을 겁니다. 그게 맞아요. 자, 그럼 가닥수 볼게요. 지금 현재 이산화탄소의 감지기는 교차회로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루프라고 하는 부분은 4가닥이 될 것이고 말단도 4가닥이 될 거고 나머지는 그대로 8가닥입니다. 그럼 여기 루프니까 4가닥, 여기도 4가닥. 근데 여기는 루프가 아니니까 8가닥이 되겠죠. 똑같아요. 루프면은 4가닥이니 4가닥이 될 것이고 루프가 아니니까 8가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사이렌 갈게요. 사이렌밖에 연결 안 돼 있습니다. 2가닥이 될 것이고요. 방출 표시 등도 마찬가지로 2가닥이 되겠네요. 여기 나머지도 2가닥, 여기도 2가닥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말을 가서 볼게요. 자, 말을 가서 보니까 하나의 수동 조작하면서 나오는 거죠. 예로부터 먼 곳부터 해야 되니까. 그럼 여기 몇 가닥이 들어간다? 지금 위에서 표현을 했었던 9가닥 그대로 들어간다. 그 내역, 전원 플러스 마이너스, 비상 스위치, 기동 스위치, 방출 표시 등, 그리고 사이렌, 감지기 A, 감지기 B, 감지기 공통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수동 조작함이 2개가 됐습니다. 그러면 추가되는 게 있고 추가되지 않는 것이 있겠죠. 우리가 그 내역을 보도록 할 건데, 자, 추가되는 것, 기동 스위치, 방출 표시 등, 사이렌, 감지기 A, 감지기 B 여기까지 추가되고요. 보통 감지기 공통선은 추가가 되지 않습니다. 감지기 공통선을 그냥 같이 묶어서 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카에는요. 하나, 둘, 셋, 넷, 5가닥이 합쳐지게 되는 14가닥입니다. 라고 그렇게 보게 됩니다. 보통 공통은 추가 안 시켜요. 하나의 선으로 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감지기 공통 하나 빼고 추가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 한번 조건 확인해 주시고 위로 올라갈게요. 자, 올라가니까 솔레노이드 밸브랑 압력 스위치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네, 가서 보니 요거 하나하고만 연결이 되어 있네요. 그럼 왼쪽 것도 솔레노이드 밸브 2가닥, 압력 스위치도 2가닥 이렇게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닥수에 대한 내역, 가번부터 카까지 각각 적어보시고 그 용도까지 한번 쭉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넘어가고요. 우리 여기 3번 갈게요. 카의 배선 중에서 방호구역이 증가함에 따라 추가되는 배선이 무엇이냐? 우리 가파로인데 8가닥이 아닌 9가닥에 5가닥을 추가하는 걸로 했죠. 그거 적으라는 뜻이에요. 기동 스위치 들어가고요. 방출 표시 등 사이렌, 감지기 A, 감지기 B 5개를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첫 번째 문제는 다 푸는 거고 그 다음 문제 갈게요.
자, 다음은 한론 소화 설비 수동 조작함에서 한론 제어반까지의 결선도 및 개통도입니다. 주어진 조건과 도면을 참고해서 각 물음에 답하세요. 지금 문제를 와서 보니까 또 이번엔 한론이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렇게 하더라도 무조건 정답은 뭘로, 답을 찾을 때는 가스계로 가져가면 된다. 가파로. 무조건 가스계로. 조건을 와서 보니까 전선의 가닥수는 최소로 하래요. 원래 최소로 합니다. 우린 항상. 그리고 두 번째, 복고 스위치와 도어 스위치는 없는 것으로 한다고 합니다. 우리 있었어요, 이런 거? 없었죠. 스위치는 기동 스위치와 비상 스위치만 있었지 복구랑 도어는 원래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감지기 공통은 전원 마이너스를 쓴대요. 원래 그랬죠. 원래 감지기라고 하는 A, B 선은 전원 마이너스랑 연결을 했지 감지기 공통 넣지 않았잖아요. 그냥 전원선 마이너스라고 표현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무런 조건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를 하는 겁니다. 근데 밑에 와서 결선도를 한번 볼게요. 오른쪽은 개통도가 될 것이고 왼쪽 부분이 이제 결선도가 내용이 됩니다. 오른쪽은 곧 개통도, 왼쪽에 결선도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론 제어반, 수신반이라는 거죠. 수신반과 그리고 수동 조작함이 연결되어 있는 사이를 나타내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우리가 그림을 따져서 보게 되면은 여기 이렇게 RM이라고 하는 수동 조작함과 한론 제어반 요 사이를 나타낸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요걸 볼 거예요. 보면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8개. 우리 원래 RM 하나에서 8개 나오잖아요. 지금 이거는 하나의 구역만 되어 있는 거니까.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8개를 여기에 알맞게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왼쪽부터 우리가 하나씩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맨 왼쪽에 와서 보니까 요 선입니다. 요 선은요, 지금 모든 선들과 다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 말은, 전원 마이너스구나, 공통선을 말하는구나 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와서 보니까 등이 하나가 있습니다. 요 등은 전원등. 우리 수신반, 수동조작함이라고 하는 거 가장 앞부분을 와서 보면은, 이거 전원등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전원 플러스 선. 자, 그리고 오른쪽에 오니까 등이 하나 더 있죠. 근데 여기 보니까 이거 등 또 뭐랑 연결되어 있습니까? 방출 표시등이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림으로 보면은 이거 방출 표시등이 작동이 된다라는 소린 거고 얘가 수동 조작함에 오면은 수동 조작함에도 마찬가지로 전원등도 있지만 방출 표시등이 있어서 여기도 불 들어오고 여기도 불 들어와요. 지금 현재 방출 표시등이 불 잘 들어왔다라는 걸 알려주게 되는 거죠. 또 한론 지역안에도 가서 보면은 방출 표시등 불이 있어가지고 방제실에서 관계인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현재 방출 표시등 불 들어왔다. 그러면 여기는 방출 표시등까지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방출 표시등이야 라고 이렇게 한번 적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가니까 사이렌이죠. 하나 마이너스일 거예요. 그럼 하나는 뭐겠습니까? 플러스선. 얘가 사이렌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자, 그리고 볼게요. 여기 보니까 비상 스위치라고 적혀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내가 수동 조작하면서 버튼 따그닥 하고 눌러가지고 비상으로 멈출 수가 있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스위치라고 하는 게 이거 말고 여러분 거 책에 이렇게 스위치 돼 있을 겁니다. 스위치가 하나 더 있어요. 그럼 이거는 비상 스위치면 얘는 뭐겠습니까? 기동 스위치. 사람이 직접 기동시킬 수가 있는 거죠. 보통 비상 스위치는 정답을 알려줘요. 그 이유가 스위치가 2개가 있다 보니까 뭐가 비상이고 뭐가 기동인지 모를 수가 있으니 하나는 그냥 보통 알려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기동 스위치를 말하는 거다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오른쪽을 가서 볼게요. 자, 7번 따라가니까 감지기 P. 6번 따라가니까 감지기 A랑 연결돼 있죠. 그럼 얘는 감지기 A야. 얘는 감지기 B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준비작동 시기에 있었던 결선도보다는 훨씬 쉽죠, 이게. 그래서 이렇게 8가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다. 자, 오른쪽에. 그럼 이번에는 다른 문제 볼게요. 두 번째, 이번에 뭐 있는지 볼게요. 자, A에서 H까지 몇 가닥이 들어갑니까?를 물어봤습니다. A에서 H. 그럼 여기네요. 가닥수. 하나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자, 가장 첫 번째 A부터 가겠습니다. 자, A는요, 지금 현재 감지기를 나타낸 것인데 교차회로 방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몇 가닥? 말단이니 4가닥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A는 4가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B라고 하는 건 교차회로 방식이라는 걸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8가닥이야 라고 표현을 해주게 될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보니까 이렇게 종단 저항이 2개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B, C를 갈게요. 방출 표시등 몇 가닥? 2가닥. 그 내역은 방출 표시등 2. 자, 그리고 여기 D를 갈게요. D를 가니까 사이렌이죠. 그럼 몇 가닥? 2가닥. 그 내역은 사이렌 2가닥이다. 자, 물어보지 않았지만 여기는 몇 가닥이 됩니까?
가스개인데 아무런 조건이 없는 상태였으니 8가닥부터 시작을 하죠. 그럼 8가닥이에요. 8가닥. 그럼 여긴 당연히 몇 가닥이 되겠어요? 가파로니까 8 플러스 5 해서 13가닥이야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 13가닥의 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한번 적어볼게요. 전원 들어갑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비상 스위치. 여기까지는 추가되지 않는 3가닥. 그리고 추가되는 거. 자, 기동 스위치 이제 2가닥 되겠죠. 추가됐으니까. 방출 표시등 추가됐으니까 2개 되겠죠. 사이렌 추가됐으니 2개 되겠죠. 감지기 A도 2가닥, 감지기 P도 2가닥이 됩니다. 그럼 10가닥에 위에 3가닥이니 13가닥이 되는 거다. 그럼 여기 F라고 하는 거는 13가닥에 또 5개 추가되니까 18가닥이겠죠. 그 내역은 위에 3개는 그대로고요. 나머지는 다 3가닥씩이 되기 때문에 18가닥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G랑 H를 갈게요. 와서 보니까 압력 스위치랑 솔레노이드 밸브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근데 수신반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것을 물어봤기 때문에 추가되는 선들이 분명 존재했을 거예요. 가장 마지막에 2가닥 들어갈 겁니다. PS 2가닥으로. 근데 PS가 2개 됐으니까 스위치 2개에 공통 하나. 여긴 3가닥. 그럼 여긴 몇 가닥? 4가닥이겠죠. 그 내역은 PS가 3개 있을 것이고 그리고 공통 하나 들어갈 것이다. 총 4가닥. 똑같죠? 2가닥, 3가닥, 여기는 4가닥이 들어가게 되는 거다. 라고 해서 우리가 개통도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이렇게 결선도라고 하는 부분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문제는 1번이랑 2번까지밖에 없죠. 자, 이렇게 하면은 가스개는 벌써 끝났어요. 가스개는 요 정도밖에 문제 없었습니다. 앞에 스프링클러 설비랑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해야 될 게 많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렸죠. 자, 가스개까지 보도록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오시게 되면은 제연 설비입니다. 제연 설비가 가장 많이 어려워해요. 가장 많이 어려워하시고요. 되게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내용 중에 하나고 그리고 제연 설비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외워야 되는 가닥수의 내역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앞에까지 복습 철저하게 잘 하고 오시면 되고요. 우리 강의 이제 끝날 거니까. 그리고 잠깐 또 쉬었다가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제연 설비로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